여기 언제 닦은 겁니까? 눈깔이 달렸어요. 이 사람아! 그 말에 청소도구 앞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청 복도 끝 청소도구를 든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다른 장갑,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죄송합니다. 만되뇌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입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딴 말을 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두 주먹.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이 된 박지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입니다. 남편 성우는 저보다 2살 많고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옵니다. 우리 부부는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수는 올해 62이세요. 시청 청소 용역으로 일하신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세요. 한 달에 받으시는 급여는 150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뵀어요. 토요일 오후 반찬을 들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왔니? 밥은 먹고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늘 울컥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구로구 작은 빌라 2층이에요.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지만 어머니는 늘 깨끗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거실 한쪽엔 시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앞에 매일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중년에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손등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늘 웃으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당신을 위한 말을 안 하실까요? 왜 늘 우리 걱정만 하실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어머니를 뵀을 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어머니 도시락 싸드릴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계란말이, 소고기 장조림, 시금치 나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어요. 도시락 2개를 정성껏 쌌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제 것이에요. 함께 점심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 시청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시청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정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찾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등은 더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려다 멈췄어요. 어머니 앞에 누군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팔짱을 낀 채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이런 데를 언제 닦은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은 비웃듯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라고 적힌 명찰이 보였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해요? 어머니는 허리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소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복도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도시락을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서셨어요. 지연아, 너 왜 여기 와? 소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딸이었어요? 그럼 더 조심시키세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일 시키면서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되죠.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겁니까? 저는 관리소장이에요. 여기 책임자라고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책임자면 직원을 존중해야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책임자가 할 일인가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두세 명이 저희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보는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만해라. 괜찮다. 어머니,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빛이 애원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 딸 교육 좀 시키세요. 직장에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머니는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과를 하시는 거죠? 소장은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도시락 가져왔구나. 고맙다. 근데 이제 가봐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먹어요. 제가 왔잖아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니다. 나는 혼자 먹을게. 너 회사 가야 하지 않니?
저는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말하려다 멈췄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락은 여기 두고 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저는 도시락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봐라. 괜찮다. 또 그 말이었어요. 괜찮다는 말.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계단을 오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참기만 하실까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요? 시청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울었어요.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넸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잘 드셨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자. 어머니도 원하시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모른 척하라고요? 어머니가 저렇게 당하는데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일자리가 거기밖에 없잖아. 괜히 문제 삼으면 어머니만 힘들어지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고개 숙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소장의 비웃는 얼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부엌 창문 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어머니는 더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지연아,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괜찮다는 말. 저도 어머니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민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어머니. 그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어머니는 1시간 후면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밝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괜찮지. 걱정 마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다. 바쁠 텐데 오지 마라. 어머니는 또 거절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울고 계셨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고. 저는 바로 회사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박 대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개인 사정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허락을 받고 바로 시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지하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는 창고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연아, 너 왜 와?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우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내 청소도구를 다 버리셨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낡았다고, 보기 싫다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새로 사겠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장님이 그러시더라. 나이 든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축낸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목소리 좀 낮춰라.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당하고만 계세요? 왜 참기만 하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 해. 어머니 같은 사람은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 사무실을 찾았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소장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뵀던 사람입니다. 이정순 씨 딸이에요.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청소도구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업무상 판단이었습니다. 낡은 도구는 교체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무상 판단이요? 그럼 왜 어머니한테만 그러세요? 소장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 어머니 일자리 날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소장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일 못하는 사람 감싸느라 힘드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소장은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결국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창고 앞에 여전히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셨습니다. 지연아, 소장님한테 갔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 그랬니? 이제 어떡하니? 내가 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망친 것 같아요. 남편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싫었어요.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2시쯤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어머니를 지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신고 방법. 여러 글들이 떴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한 글에서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만약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만약 소장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다면?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어머니는 지금쯤 출근 준비를 하실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 대리, 어제 조퇴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이 좀 있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식판 위에 반찬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실까? 혼자 구석에서 드시고 계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에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박 대리, 요즘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요.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회사 일도 신경 써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것도 칠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텅 빈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신호만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지연아, 우리 성우 잘 부탁한다. 내가 아들을 잘 못 키워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때 어머니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흔적들이었어요. 신혼 초 어머니는 자주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너희 바쁠 텐데 이거라도 먹어라.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희한테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하셨네요. 푹 쉬셔야 해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일해야 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우만큼은 대학 보내고 싶었어. 성우 아버지랑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성우를 키웠는데 이제는 나도 늙어버렸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아니야. 내 인생 후회 없어. 성우 같은 아들 키웠고 너 같은 며느리도 얻었으니까. 그때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고개를 숙이고 계실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먼저 먹고 있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쓸쓸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겠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저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응, 괜찮았어. 지연아, 너는 어떠니?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 지나갈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대답하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웃고 계셨어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나 선생님 됐어.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악몽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책상 위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도울 방법. 1. 증거를 모은다. 2. 관련 기관에 문의한다. 3. 법적 조치를 알아본다. 글씨가 떨렸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베란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신문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맨 아래 박스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 옆에 낡은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2011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꺼내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화재, 용감한 시민이 아이들 구해. 기사 속 사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일 오전 10시경 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 당시 근처를 지나던 이정순 52씨가 교실에 갇힌 아이들 3명을 구출. 이 씨는 구조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기사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구조된 아동은 김지우 8, 박민서 7, 최수진 7. 최수진 양의 부친 최준혁 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준혁.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최준혁 시청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최준혁 시청 시설관리과 관리소장.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소장. 그의 딸을 어머니가 구했다는 겁니까?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뭐 보고 있니? 어머니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문을 들고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신문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 오래된 거야.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저는 신문 속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최준혁. 이 사람이 시청 소장이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사람 딸을 구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렸지. 그냥 몸이 움직였어. 저는 어머니 팔을 봤습니다. 평소에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 화상 자국이에요? 어머니는 소매를 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다 나았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준 사람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라요? 어떻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땐 내가 다른 곳에서 일했거든. 시청에서 일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어. 그 사람도 내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거지. 저는 신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굴도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이건 말씀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옛날 일 가지고 뭐 하겠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은혜 갚을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넌 그냥 잊어버려. 어머니는 신문을 다시 박스에 넣으셨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고 가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온 신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장 딸을 구하신 거야. 근데 소장은 그걸 모르고 있어. 남편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걸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말래. 그냥 잊으래.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는 가.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뜻을 어기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어머니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어머니는 지금 집을 나서고 계실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번만큼은 제가 나서야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가방 안에는 신문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 정문을 지나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관리소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저는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2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관리소장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소장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종이에요? 시간 없는데. 저는 신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2011년 3월 15일자 신문입니다. 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기사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소장님 따님을 구하신 분. 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진 속 어머니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순 씨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4년 전 그날.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신 분.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내가 그분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먼저 구하셨죠. 소장님 따님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소장님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무릎 꿇고 바닥 닦으시면서. 소장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정순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지하 청소 구역에 계실 겁니다. 소장은 급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소장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지하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보였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소장은 그 앞에서 멈췄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을 보자 놀란 표이었어요. 소장님. 소장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소장님, 왜 이러세요? 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분께 이렇게 대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말했다는 걸 아신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 수진이를 선생님께서 구해주셨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소장님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복도 저편에서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구경하려는 듯 했습니다. 소장은 그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14년 전 초등학교 화재 사건, 아이들을 구하신 영웅이십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진짜네요. 여기 기사 있어요. 소장은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소장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어머니는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소장은 숙연해졌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소장은 어머니께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쉬십시오. 제가 대신 청소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그는 창고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계단을 올라 시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소장의 태도는 변했지만 어머니의 일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일주일 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시청에서 포상금을 준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상금이요? 어머니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14년 전 일에 대해서 시에서 정식으로 표창하고 싶대. 그리고 포상금도 준다고 했어.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잘 됐네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크더라. 5천만 원이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천만 원요? 어머니도 놀라신 듯 했어요. 응,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그 정도는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며칠 후 시청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도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깨끗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이정순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받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관리소장도 앞줄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과분한 것 같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 댁 맞으세요? 중년 여성 2명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성 중 한 명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언니. 저예요. 막내 순자.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자야? 내가 왜? 순자라는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TV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언니가 영웅이었네.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언니, 여긴 좀 좁네요. 이제 큰 돈도 받으셨는데 좋은 데로 이사 가셔야죠. 옆에 있던 다른 여성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님. 저도 올케 순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지. 순이는 거실에 앉았어요. 형님, 저희가 좋은 아파트 알아봤어요. 같이 보러 갈까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수상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이사 갈 생각 없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도 불편한 듯 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나 혼자 괜찮아.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순자와 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며느리분이시구나. 우리는 언니 동생들이에요. 그냥 좀 어려워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1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돈 받으셨다고 이제 오신 거죠? 순이의 표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때 어디 계셨어요? 순자가 발끈했어요.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순자야, 순이야. 미안한데, 나 지금 너희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 5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쓸 돈이야. 미안하구나. 순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매몰찬 건데요? 어머니 힘드실 때는 어디 있다가 돈 받으셨다니까 달려오신 거잖아요. 순자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우리 가족이랴.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 순자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두 사람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예상은 했어. 돈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 변하는 거.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하고 순이는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인생이 힘들어지면서 변한 거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도와줄 의무도 없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사람들 나타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어지시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구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 또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또 누가 왔었어? 네. 어머니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사업 자금 빌려달래. 나 그런 오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오면 무시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 큰일 나겠어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더 자주 가봐야겠어.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지쳐 보이셨어요. 지연아,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 돈 빌려달라고.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포상금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괴롭힘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으셨어요.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누구일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무섭다.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어머니 집 앞에는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와 순이,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언니, 문 좀 열어봐요. 이렇게 피하면 어떡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낯선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순자 씨 남편입니다. 형님께 급한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안 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들이 웃었어요. 경찰? 가족끼리 이러시게?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주거침입이요. 그제야 사람들이 물러섰어요. 좋아요. 우리 간다고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부양 의무 있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으로 따져보시죠.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떠났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떨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협박을 받고 계세요. 돈을 요구하는 친척들 때문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죠.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필기를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제대로 지켜드려야 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더 이상 이렇게 당하실 순 없지. 저희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받은 협박 문자를 정리했습니다. 돈 안 주면 후회할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한다. 가족 맞나? 언니, 이러지 말고 좀 도와줘. 문자만 수십 통이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어머니께 소리 지르는 내용이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매정해? 우리 죽으라는 거야? 저는 이 모든 걸 USB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어요. 친척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협박죄와 공갈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순자와 순이에게 소환장이 갔습니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핸드폰으로 걸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서에서 나오라는데.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가 너무 심했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심한 건 언니잖아.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저는 전화기를 가져왔어요. 저예요, 며느리. 이건 제가 한 일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순자가 협박했어요. 두고 봐. 이거 끝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은 추가 고소 사유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며칠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어요. 순자, 순이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머니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연락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저는 그 결정문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아무도 괴롭히지 못해요. 어머니는 결정문을 보시며 울었어요. 정말 끝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한 달 후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 어머니가 출석했어요. 순자와 순이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순자와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순자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급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벌금 각 3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네, 어머니.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고맙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구나.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 시련이 끝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저 순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아닌가요? 전화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순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형님께 전해주실 말씀이 순자가 많이 아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순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우울증이요. 심각해요. 며칠 전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만나볼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봐줘야지. 그래도 내 동생인데.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순자와 순이. 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위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순자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순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저도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 망했어요, 언니. 남편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월세방에 살아요. 순이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벌금도 못 냈어요.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자고 해요. 순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전 정말 바보였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잠을 못 자요.
꿈에서 언니가 나타나요. 제가 언니한테 소리 지르는 꿈. 깨고 나면 너무 괴로워요.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엄마가 범죄자라고 학교에서 놀림받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순자야, 순이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순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야. 그 말에 순자와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집도 다시 구할 수 있지.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얻기 힘들어. 순자가 손을 모았습니다. 언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은 꺼.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서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 더 이상 의지하려고 하지 마. 순자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돈 주셔도 됐어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 동생들인데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더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가족이잖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사람은 말이야.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와 순이도 배웠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지. 그건 그 애들이 선택할 일이야. 난 그냥 기회를 준 거고. 그날 밤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문자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읽어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하는구나. 한 달 후 순이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요. 이제 천천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다. 그 애들이 정신 차렸구나.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 용기였던 거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순자와 순이도 이제 일어설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순이는 서서히 회복했어요. 빚을 갚고 일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쉬운 길을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에는 조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시청 청소 일을 그만두셨어요. 포상금으로 작은 가게를 내셨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지연아, 이리 와봐. 어머니는 가게 간판을 가리키셨습니다. 정순이네 분식.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어요. 어머니, 좋아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던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 밥 해주는 거.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12개. 주방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 너는 내일 해. 주말에만 가끔 오면 돼. 가게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새로 생긴 거야?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메뉴판을 보셨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밥 좀 많이요.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이셨어요. 밥도 따뜻하게 퍼서 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거 집밥 같네. 맛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반찬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할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 일어서셨어요. 사장님, 잘 먹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날 이후로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대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시청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머, 소장님. 어서 오세요. 소장은 자리에 앉았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던데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소장은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음식을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소장은 계산을 하며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건 제 마음입니다. 개업 축하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과하신데요. 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 제 잘못을 평생 갚고 싶어요. 어머니는 결국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날 이후로 소장은 단골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딸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선생님, 제 딸 수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컸네. 예쁘게 잘 컸구나. 수진은 90도로 인사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어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매주 수요일엔 무료 급식을 하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받은 걸 나눠야지. 혼자만 잘 살 수는 없잖니.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찌개, 따뜻한 밥과 반찬들도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노숙자분들, 어려운 이웃들. 어머니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밥을 퍼드리고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료 급식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사장님,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게 많아서요. 나누는 게 당연하죠. 기자가 또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후원금을 주고 가셨어요. 사장님 일 돕는데 써주세요. 어머니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번 크리스마스엔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저와 남편도 함께 준비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꾸몄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려운 이웃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소장님 가족도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복 받았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상쾌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어머니, 이제는 평화롭게 사시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는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떡국을 끓여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우리 가족의, 그리고 모든 이들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